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월 17일에 보내드리는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이에요. 금일 새롭게 나온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요,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죠. 비메모리 업황 호조 기대에 매수해서요. KDB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다음은 SK하이닉스죠. 올해 분기당 영업이익 1조 회복 목표가 상향해서 KB증권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바로 1분기 디램 평균 가격 6분기 만에 상승이라는 좋은 뉴스죠.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다음은 반도체 소재 업체예요. SK머티리얼즈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KB투자증권에서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자,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서요, 이 LG화학 중국과 미국 합자 법인으로 생산 능력업 전기차 시장 선정, 이 2차전지 관련주죠.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에서는 SKC 코오롱 PI 2020년 영업이익 전년 대비했어요. 82%가 증가한다는 전망이죠.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대에서 한 두세 종목 나왔는데,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소재, 장비, 비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요, 오늘 나온 이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좀 일찍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소장 증권TV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 커뮤니티에 아침, 오전 9시 전후에 올려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지사항 안내 말씀 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 19일이죠. 오후 2시서부터 5시까지 첨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에서요. 증권 강연회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2만원이고요. 자, 이 유튜브 방송은 일반적으로 시청만 가능한데, 가령 방송을 듣고 A라는 종목이 궁금하다,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강의 한 3-40분 전 일찍 오시면 1시 20분부터요. 보유 종목 진단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온 리포트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비메모리 업황 호조 기대라는 주제죠. 자, 보면요.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반도체 칩 사이즈가 커지고 기기당 탑재량도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비메모리 업황이 호황을 맞았다라는 내용이죠. 현재 대다수 파운드리 공장은 완전 가동 중으로 올해 연말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내용이고, 또 긍정적인 것은 파운드리 업계 3위 업체인 이 글로벌 파운드리가 12나노미터 공정에 머무르면서 현재 이 10나노미터 이하 선단 공정 양상이 가능한 업체인 이 업체 1위인 TSMC와 2위 삼성전자뿐이다라면서 향후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을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삼성전자가 작년이죠. 4월 달에 비메모리 분야에 133조를 투자를 해서 이 2030년까지 세계 1위로 우뚝 서겠다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죠. 거기에 따른 투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내용 보면 또 하나 우리가 볼만한 내용이요. 이 비메모리 호황에 따른 나비 효과로 삼성전자가 투자를 확대하면서요. 원익, IPS와 유니셈 등 장비 업종 또한 수혜를 볼 전망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장비, 그리고 비메모리 분야 올 1년 내내 시장을 주도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른쪽은 SK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 SK하이닉스는 서버 디램 중심의 수요 강세로 1분기부터 예상보다 빠른 디램 평균 단가 상승이 전환이 전망되고, 이 낸드 평균 판매 단가 상승 지속으로 낸드 흑자 전환 가시성이 확대될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1년 만에 1조 원 분기별로요 회복이 되면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 추세가 진입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올해 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한 7조 9천억 정도로 해서 실적이 상당히 크게 호전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1분기 디램 평균 가격이 6분기 만에 상승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내용 보면은 지난해 3분기 이후 모바일 중심의 수요 증가로 가격 하락이 둔화됐던 디램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 1분기부터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요. 올해 글로벌 5G 출하량은 2억 5천만 대로 추정이 되면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까지 확대가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5G 시장 확대는 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등 강력한 IT 수요 증가를 견인하는 촉매로 작용을 할 거다 해서 이 IT 섹터, 반도체, 스마트폰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장비주부터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비 업체에는 한 7개 종목이 지금요, 우리가 안내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이 원익 IPS다. 반도체 증착, 그리고 식각 공정 메인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또 원익 IPS는 반도체뿐이 아니라 이 OLED 디스플레이 쪽의 장비도 또 만들고 있죠. 예, 지난 연말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작년 10월 10날 13조 OLED 투자를 시작한다 했죠. 그 발주가 바로 연말에 나왔습니다. 원익 IPS 이때 한 600억 넘게 수주를 했어요. 작년 매출의 한 10%가 넘는 강한 상승이죠. 실적 부분도요, 올해 상당히 크게 호전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한 2배 이상, 그쵸? 크게 증가를 해주는 관해서 우리가 장비 업체에서는 원익 IPS를 좀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물량이 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 쪽에서 장비 수주를 600억을 넘게 했는데,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1월 2일이에요. 근데 오히려 주가가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물량이 엉켰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빠른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유진테크로 언급을 해드렸죠. 우리가 근데 유진테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매도 관점 일단은 제외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바로 문자로 제외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STI 그리고 테스, 유진테크, LOT 베쿰, LOT 베쿰 같은 경우가 진공 펌프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유니셈, 요거는 이제 식각 공정, 특히 이제 가스 제거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유니셈이다. 그리고 PSK, 이 반도체 전공정 장비인 이 드라이 스트립이죠. 세계 글로벌 1위라 그래요. 포토레지스터 찌꺼기를 처리하는 장비죠. 이런 부분들 한번 주가 움직임 오늘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오늘 600원 올라서 61,300원이에요. 자, 6만원 언제 돌파하나 했는데 벌써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하고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내 포트에 보유 종목이 10종목이 됐던 5종목이 됐던 3종목이 됐던 1종목이 됐던 반드시 삼성전자는 내 보유 종목 한 종목으로 포함을 시켜달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실적이 크게 호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디램 가격이 1분기를 저점으로 올해 내내 상승을 한다 그러죠. 여기에 스마트폰도 3년 만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증가가 되죠. 특히 5G 스마트폰, 여기다 폴더블 폰.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디램에다가 바로 또 이 스마트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비메모리 분야도 시장 점유율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전사 부분에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올해 작게 보는 데가 한 40조 정도 보죠. 영업이익이.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크게 호전된다. 그러면 주가는 바로 실적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올해 내내 계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 하나 여기서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자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룰루랄라 지켜만 보면 되겠죠. 근데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 딜레마에 빠졌죠. 자 이제 좋은 것 같은데 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대사기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하지만은 항상 말씀드린 한 20-30%라도 일단은 보유를 하자. 우리가 삼성전자 월봉상으로 보면요. 이 과거의 역사적인 고점 3만원을 돌파할 때 보면요. 돌파를 한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상승해서 3만원대에서 그렇죠? 이 5만 7천원까지 단기적으로 올랐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요번에도 이 고점 돌파하고 그것이 6만 3천원이 될지 7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조정을 받을 거다. 물론요. 내가 여기서 지금 선침해로 한 20-30%가 들어갔는데 6만 1,300원에서
조정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내가 30%만 샀고 70%를 더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빠지도 내가 더 사겠다라는 입장이면요. 조금 주가가 밀려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조정은 나오긴 나온다. 하지만 그 가격대가 지금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나올지 아니면 지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선침해 차원에서는 일부라도 포함을 시켜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하이닉스죠.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영문으로 나오네요. 하이닉스. 그렇죠? 하이닉스도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계속적인 움직임. 아마 근데 만약에요, 삼성전자가 부담이 돼서 하이닉스보다는 오히려 모든 전사 부분에서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삼성전자가 더욱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장비주들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포함이 되어 있죠. 원익 IPS. 자, 오늘 원익 IPS 한 400원, 약보합이네 한 1% 정도 하락한 37,500원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일단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고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또 역사적인 고점 4만원대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물량이 조금 엉켰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난 연말에 이 수주권 600억대를 했는데 오히려 1월 2일날 장이 시작되는 날 오히려 음봉이 나왔다. 그리고 주가 하락하고 다시 모습을 갖추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한번 수급사항 볼까요? 오늘 개인들이 한 92,000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이 한 93,000주 좀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지만은 어제 4% 넘게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때 개인들이 22만 주 팔았다. 일단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그렇게 길지 않겠다. 물론요, 이 원의 IPS 한 종목만 볼지 아니라 전체적인 이 테마에 속한 종목들을 같이 봐야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TI. 자, STI는 좀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종목보다 탄력은 약하지만은 오늘 뭐 거래량도 20만 주에 미치지 못하는 평균 거래량 하야죠. 그리고 오늘 또 개인들이 오래간만에 매도하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소폭이나마 순매수가 이어지는 모습, 조금 반전되는 모습이 나왔다. 얘도 이 주도주, 같은 장비 업체에서 주도주 역할은 못하지만은 장비 업체가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은 어느 정도에 따라가는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진테크, 그렇죠? 단기적으로 조금 원익 IPS보다 빠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의 모습을 보이면서요. 오늘 100원 정도 하락한 약보합 수준 이 18,750원으로 마감됐죠. 자, 일단요, 우리 유진테크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문자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일단은 챙기자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이제는 원익 IPS에 집중하자라는 말씀드렸죠. 하지만 유진테크 나빠서 판 게 아니라 종목을 압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 하모니 관심주에서 제외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속적인 상승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테스 이 장비 중에서요, 올해 실적이 2배 이상 좋아지는 회사가 아까 원익 IPS 종목 하나하고 바로 이 테스가 실적이 무지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테스 오늘 350원 강보합이네요. 27,450원으로 마감이 됐지만 오늘 윗꼬리가 좀 길죠? 한 6%까지 상승을 하는 28,800원까지 갔었죠? 거래량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왔어요. 한번 분봉상으로 볼까요? 어느 부근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는지, 그렇죠? 자, 아침에 시작해서마자 크게 상승을 할 때 거래가 크게 나왔다, 그렇죠? 조금 물량이 꼬인 그런 기미가 보인다라는 생각에서 테스 같은 경우는요, 조금 기간 조정을 조금 받아야 되지 않나, 좀 탄력이 약화될 수는 있다. 하지만 긴 흐름으로 보면은 올해 장비주에서 실적이 2배 이상 좋아지는 종목 중에 하나다. 계속적인 관심은 갖자.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LOT 베콤. 자, LOT 베콤 아까 진공 펌프라 했어요. 오늘 600원 상승한 1,800원, 가장 강한 상승의 흐름을, 모습을 보여줬네요. 한번 수급사항 볼까요? 야, 수급도, 자, 최근에 보면요, 아까 이 테스라든지, 최근에 보면은 테스, 개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눈에 띄죠?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유진테크. 유진테크는 그래도, 뭐, 매수, 매도 좀 엇비슷한, 그런 흐름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조금 매수가 조금 우세한 편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 LOT 백금, 그죠? 완전히 개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죠. 한번 월봉선을 한번 길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10만원 돌파하고, 그죠? 조금 거래도 나오고, 그리고 이 정고점 부근에 왔고, 요런 부분에 봤을 때, 뭐, 맥심 보면은 뭐 한 12,000원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아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권역에 들어갔다.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다고 이게 추세가 무너지고 그런 모습 아닙니다. 올해 내내 이 반도체 관련주인 장비 소재, 그리고 비메모리, 계속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간다라 했어요. 자, 유니셈 오히려 210원 상승한 6,560원 한 3% 떴네요. 또 어제 크게 뜨고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지만은 자, 어제 좀 뜬폭이 너무 커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밑꼬리도 좀 길게 달아주는 모습. 한번 분봉상을 볼까요? 자, 분봉상으로 아침에 떠놓고 그리고 이제 옆으로 쭉 세워주는 모습.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한번 길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조금 단기적으로 과열 기미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거래 어제 오늘 좀 많이 나왔다.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유니셈이 포함이 있다라면은 뭐 월요일 정도 수준에서 조금 한 절반 정도 한번 줄여주지 않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PSK. 자, PSK도 마찬가지 오늘 한 200원, 550원 2% 뜬 26,900원. 이것도 오늘 윗꼬리로 좀 길게 달아주는 모습이 정말 전반적으로 장비 업종 자체의 테마주들이 살아는 있는데 조금 과열적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조금 경계심을 갖자 단기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소재 쪽을 한번 봐야겠죠. 비메모리 먼저 나오네요. 비메모리 먼저 보겠습니다. 비메모리, DB하이텍, SF 반도체, EO 테크닉스.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는 EO 테크닉스 레이저 응용 장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테스나,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AD 테크놀로지 갖고 있다가 어제 장중에 주가 변동성이 커서 우리 이 유료 회원분들한테 바로 문자 매도 사인을 보내드렸죠.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요. 11,000원대에서 이번에 거의 3만원까지 육박하는 단기 급등했어요. 어제 거래도 많고 주가 변동성이 크다. 일단은 한번 이익을 실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장비주들 한번 EO 테크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O 테크닉스. 자, 안정적으로 움직이죠. 우리가 EO 테크닉스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듯이 이 10만원 전후가 심리적인 저항선이 돌파를 했다 그랬어요. 이 레이저 어닐링하고 패러딩을 만들긴 했었는데 요번에 이 삼성전자한테 검사 장비 어닐링을 드릴링이죠. 어닐링을 장비를 이 테스트를 지금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대당 50억이는 고가 장비라 그래요. 근데 테스트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바로 발주 들어온다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어서 EO 테크닉스 조금 수급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이 10만원을 새로운 바닥으로 보고 새로운 시작 출발점으로 보고 최소한 지난 고점인 15만원대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조금 끌고 가야 되지 않나 했어요. 조금 시간을 갖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AD 테크놀로지 한번 종목들 볼까요? 우리 테크놀로지 비메모리 관련주들이요. AD 테크놀로지 어제 주가 변동성 무지 컸었죠.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됐네요.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네요. 그렇죠? 어제 그렇게 주가를 크게 흔들어 놓고 오늘 다시 거래량을 줄이면서 약보합 수준. 예, 끝난 모습은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예, 이 종목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 타고난 감각 있는 단기적인 관점이 있는 분만 접근을 하자. 너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서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충분한 조정. 나중에 이 종목은 한 2만원 정도 수준. 한번 월봉상으로 볼까요? 그렇죠? 2만원 수준까지 조정을 받으면 그때 가서 우리는
한번 하모니 관심주의 재편입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최소한 고점 대비해서 한 25% 정도 20에서 25% 조정 정도는 받아야겠죠. 2만원 초반대, 그쵸?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자. 이제는 우리 손을 한번 떠났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종목은 이제 반도체, 소재. 자, 소재 업체. 우리가 한번 관심 계속적으로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OLED 관련주 뒷부분에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OLED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장비 소재로 나눈다. 근데 소재가 더욱더 인기 있다. 그래서 우리 하모니 관심주의 덕산, 네오록스. 우리가 목표가 3만원 말씀드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반도체 쪽으로 똑같이 적용을 했을 때 반도체도 이 소재 업체가 좋지 않나 생각이에요. 자, 뭐뭐 종목이 있나?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는 ENF 테크놀로지, 포토 레지스터의 화인 케미칼을 생산한 한체죠. 비메모리 쪽도 삼성전자에 납품할 전망이라 그러죠.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SNS대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한 회사인데 이것이 일본 의존도가 90%래요. 그래서 국산화 수혜가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예, SNS대. 근데 우리는 이제 하모니 관심주에 포함을 시켰다가 단기에 너무 급등시켜서요. 급등해서 제외를 한 종목인데요. 일단 그냥 참고만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솔브레인이죠. 반도체 공정용 화학 재료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이번에 이제 고순도 불화수소 대량 생산 설비를 구축을 했죠. 이 솔브레인은 우리 유료 회원분들한테 갖고 있는 포트에 포함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워닝 머트리얼즈, 식각공정 소재인 고순도 가스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다음은 동진 세미캠, 노광공정 소재인 강강제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원익 QNC, 웨이퍼를 보호하는 소모성 부품인 퀀츠를 생산하는 업체, 그리고 SKC 솔믹스는 반도체 노광공정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를 제조하는 회사죠. 자, 이 중에 우리는 이제 지금 ENF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더 하모니 관심주에 편입을 할 수는 없지만요. 이 원익 KNC 한번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중에 원익 KNC 우리가 이 반도체 업체 중에 종목이 없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먼저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는 ENF 테크놀로지요. 그렇죠? 오늘 1,750원 6% 넘게 떴어요. 3만원 겨우겨우 돌파되는,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새로운 상승의 출발을 알린 거다. 자, 이 3만원이 역사적인 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으로 봐도 된다. 아까 우리가 이 반도체에서 이오테크닉스, ENF 테크놀로지 길게 끌고 갈 종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SNS 때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서 제외를 한 종목인데, 그래도 뭐 흐름은 양호한 모습이지만 우리 그래도 안정된 그런 흐름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오늘 거래량 감소가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자, 이날이죠. 장대 양봉이 나왔던 1월 9일 날 16% 올랐어요. 장중에 19%까지 가고 거래량도 280만 주가 됐어요. 그 가격대가 바로 이 15,000원대에서 16,000원 사이죠. 자, 근데 주가가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그 가격대에 올라왔는데 매물이 별로 안 나오는 이죠. 오늘 거래량 감소는요, 물론 매수세가 없어서 거래량 감소한 것도 말이 되지만은 지금 이 가격대,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중간 가격대에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감소했다. 이 얘기는 차익 매물이라든지 본전 매물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주가가 뭐 강보합, 약보합 이런 걸 떠나서 거래량이 상당히 누가 관리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세가 나오지 않았나,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소재죠. 솔브레인, 우리 유료 회원분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에요. 자, 솔브레인도 보십시오. 이날 아마 아까 말씀드린 이 제조 공장을 증설한 것 때문에 아마 크게 떴던 날이 1월 3일이죠. 18%까지 떴다가 결국은 강보합으로 마감됐죠. 0.7% 상승. 그래서 거래량도 128만 주, 상당히 많은 거래가 터졌는데 딱 3일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죠. 의미가 있다는 게, 대량 거래가 터져서
주가가 위에 긴 꼬리를 달아주면은 당연히, 그리고 윗부분에서 꼬리 부분에서 거래가 크게 터지면 주가는 흘러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얘네는 오히려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옆으로 3일 쉬었다가 움직이죠. 특히 이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수급 사항을 보면은 개인들이 37만 주를 대샀어요. 외국인이 16만 주, 기관이 20만 주. 상당히 불안한 모습인데도 오히려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가 있다. 그만큼 힘이 강하다. 이 종목도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하고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ENF 테크놀로지, EO 테크닉스 등 이런 종목들 우리가 끌고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 솔브레인 우리 아직 유료 회원분들한테도요 아직 계속적으로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은 원익 머티리얼즈죠. 자, 원익 머티리얼즈 한 5%, 1,450원 돈 3만원. 오늘 3만원 또 회복했네요. 그죠?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거래, 바닥권에서 월봉상은 이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죠. 한번 수급사항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조금 최근 들어서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소재 업체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 종목은 이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도 안정된 흐름이죠. 우리 유료 회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지난달이죠. 우리가 이제 동진세미캠, 그리고 솔브레인 다 갖고 있는데 이걸 팔아서 오히려 솔브레인 쪽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수급상 호전되는 모습. 뭐 솔브레인만큼은 안 드려도 동진세미캠도 지속적인 상승에 움직임이 난다. 수급상도 좋고, 그렇죠? 안정된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익 QNC. 자, 원익 QNC는 우리가 아마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 드렸을 거예요. 실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좋아진다. 컨츠가 시장에서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라죠. 자, 요 부분 오늘 잘 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기 매매 관점이라든지 지금 새롭게 편입을 한다면은 이 원익 QNC가 지금 없는 분들은 가장 낫다라는 말씀드려요.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조정의 끝마무리는 어떻다 그랬죠?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는 것이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라든지 아니면은 전고점, 전저점, 이동평균선이 있는 선, 가격대. 근데 이 두세 가지가 다 겹쳐져 있다면 더 의미가 있다고 했죠? 바로 요 날이죠? 1월 15일 날. 거래량 크게 감소했어요. 하루 주가 변동폭 봐요. 고가가 플러스 0.32, 저가가 마이너스 1.59. 하루 종일 주가 움직임이 2%도 안 된다는 얘기죠. 누가? 주가 관리를 했다. 그리고 의미선, 이 전고점 돌파를 했다가 그 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대량 거래 터졌던 가격대에서 지지해주고, 이동평균선 21선이 지지해주고, 그렇죠? 이런 모습 봤을 때 원익 QNC 어제 떴고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조정 시에 원익 QNC 지금 말씀드린 소재 업체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원익 QNC가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OLED 관련주죠. 우리가 지금 OLED 말씀드린 거 어차피 장비,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는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 중에 하모니에 관심주에 있는 것이 덕산 네오록스, 그렇죠? 우리가 목표가 3만원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유기물 재료 업체로 주 거래처가 삼성 디스플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비보다는 소재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만원 초반대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고, OLED 우리가 장비 중에서는 심스를 언급을 해드렸죠. 심스가요, 최근에 중국발로 수주가 한 달에 한 건씩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OLED 제조 관련 마스크 공정 및 글라스 검사 공정 장비 제재 업체가 심스죠. 한번 두 종목, 또 그 한솔 케미칼도 소재 업체에서 움직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한번 차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자, 오늘 문자예요. 덕산에서 우리가 한 3만원 받는데 이제 경계를 하자 그랬어요. 이게 역사적인 고점이 아마 31,000원대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31,300원이네요.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조정을 받지 않나 해서 뭐 내일이라도 뭐 한 2,000원 폭 뜨면은 바로 이
3만 천 역사적인 신고가 수준이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2만원 초반대에서 저 3만원 목표가 제시를 했을 때 저기 언제 가나 했는데 뭐 한 두세 달 만에 바로 지금 3만원 목표가까지 왔어요. 우리가 목표가 3만원을 제시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2016년과 17년에 소형 OLED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 15조 투자를 한다는 것 때문에 한 주가가 만원 초반대에서 3만원까지 간 거죠. 근데 요번에 삼성 디스플레이 13조 투자하고 중국발, 지금 중국에서 소형 OLED 투자가 엄청나게 크게 해요. 거기에 따른 수혜 충분히 나온다면 미니멈 못 가도 고점 2017년에 갔던 그 가격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목표가 한 3만원대 넘어가면은 한번 우리가 문자로 매도 사인, 제외 문자 사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쓰죠. 자, 힘쓰는 제가 이게 조금 불만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발로 인해서 수주권이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건 정도씩은 나와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치고 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이루면서 지난 9월서부터 벌써 한 4, 5개월 작은 박스권을 이뤘죠. 근데 이동평균선들이 계속적으로 결집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변곡점에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력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직 출발을 못하죠. 수급적인 상황에도 계속적으로 보면요. 개인들 매수가 우세하고 외국인들이 기관들의 꾸준한 매도세가 이어진다. 오늘도 개인들이 16,000주를 샀고요. 외국인들이 한 2만 주를 팔았네요. 거래량도 9만 1,000주. 저 평균 거래량 하야죠. 이 종목이 바로 의미 있게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려면은 거래량이 최소한 첫날은 25만 주에서 30만 주는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상당히 부족하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지켜보면서요. 만약에 이렇게 모아놓고 하방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방보다는 오히려 좀 상방 가능성인데 좀 시간이 조금 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더 우리 확인을 하고 어차피 조금 기다린 폭이 지금 한 달 넘게 기다렸어요. 조금 한 달 넘게 기다렸기 때문에 확인하고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서 제외를 하든지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방송한 지 한 10분이 훨씬 지난 것 같은데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열심히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이미 제 방송을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요. 이소장 증권TV 정보 문자죠. 자, 오늘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오늘 나간 문자 내용이에요. 이제 3박자 갖춘 종목, 금일 신규 타이밍 종목은 없습니다 하고 나가고요. 대신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경계할 종목들이 많죠. RNF 목표가 달성, 우리가 10,000원 봤었죠. 어제 12,200원은 끝났어요. 그래서 목표가 달성으로 수익 실현 관점이라고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CJ ENM, 우리가 어제 좀 단기주로 실적 부진과 CJ그룹 건물 매입 등으로 인해서 흥행 프로그램의 투표 조작 등 악재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태로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 꿈틀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악재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돼서요.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말씀드렸죠. 기준가가 이 15만 7천원이고요. 손절가 15만 4천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점이 16만 1,000원 찍었었죠. 그래서 이게 이때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까요? CJ ENN. 자, 이거 빼면은 이제 이틀 조정,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3일 조정이라 봐야겠죠? 이제 장대 양봉 나오고 3일 조정. 이게 센 놈들은 여기서 치고 나가는 모습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좀 못 치면은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저점 수준인 이 15만 6,100원이 깨면은 일단 빠져나오자. 수수료 정도만 손해보고 나오자라고요. 드렸는데, 일단 오늘, 11,200원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요, 이 CJ EMN, 일단은 우리 관심주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 콘텐츠 관련주들,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은 포함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쵸? 하모니 관심주에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오늘 조금 주가가 좀 밀렸죠? 2,100원. 한 2.4% 하락했어요. 자, 우리가 뭐라 했죠? 한 82,000원 정도, 2-3,000원 오면은 그때 편입을 하겠다는데, 오히려 좀 빠지면은 편입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공격적인 투자가분만 조금 이 5일선 타고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자, 우리가 동물적 감각 있는 분들은 한
전국에서 한 2, 3%밖에 안 돼요. 그런 분만 접근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조정을 받을 때를 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전체적인 오늘 스튜디오인지 콘텐츠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CJ EM도 상승할 자리에서 오늘 조금 주가가 밀리면서 일단은 정리 관점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제 유진테크죠. 단기 관점으로 접근해서 오늘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나 수익 실현 관점. 왜? 단기로 들어갔으니까 뭐 한 10%가 나면은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ITM 반도체하고 이쪽 일진 머트리얼즈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좀 단기에 떠서 반 정도 처분을 했고, 오늘 나머지 절반 물량을 수익을 실현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덕산 네오룩스 경기가점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3만 원 올라오고 역사적인 고점 수준 보면 이것도 이제 경계에서 이제는 제외하는 그런 관점으로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여기 전화번호 있죠.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모니 관심주인데, 자 바로요. 제가 이제 이 장 마감 방송을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을 할 예정이니까요. 요 부분은 뒤 방송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요. 오늘 오전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 특히 반도체, 장비, 소재, 그리고 비메모리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